피타고라스 구출 작전 우리 기범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범이 어떤 네. 얘기 해보고 싶습니까? 근데 있잖아, 저 하나 궁금한 게 여기서 있는데, 음, 이게 혹시 오늘 막 수학에 관련해서도 많이 말할 거예요? 이거 네 마음이지. 어. 아, 그리고 저 궁금한 게, 이 피타고라스가 그리스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 혹시 적어도 몇 년도쯤에 이제 태어났어요, 혹시? 기원전 569년경. 어. 자, 준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맨 뒤쪽에 써 있었어요. 그렇지. 책 제일 마지막에 피타고라스의 생애와 업적을 갖고 피타고라스는 기원 전 569년경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원 전 569년경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여기 제가 이거 기원전은, 여기 0년, 그러니까 이제 0년, 그러니까 0년에서 그 569년 전쯤 아닌가? 그렇지. 우리는 지금 2025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2025년이라는 게 처음에 몇 년부터 시작한 거야? 0년? 아, 0년? 1년부터 시작했지. 그 아, 전에도 사람들은 살고 있었다는 거야. 그 우리가 1년을 요걸 뭐라고 하냐면 AD, AD 1년 왜 또는 그렇게 말해요? 기원. 기원, 그, 기원이라는 말이 약자야, 약자. 기원이라는 말이 약자야. 뭐뭐에서 기원됐다. 기원이라는 말 약자야. 그다음에 BC. BC는 기원 전. 전.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1년에서 그 전을 기원전 1년, BC 1년, 그 다음에 BC 2년, BC 3년. 그래서 기원전 569년경은 지금으로 계산하면 간단해. 569 더하기 얼마? 2025. 2025년으로 2025. 하면은 얼마? 몇 년 전인지, 어, 590, 아, 천, 아이고, 2000, 2594. 맞아? 아, 네. 2594년 전에 태어났어. 지금부터 2594년 전에 또 태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범이, 근데 여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기원전이나 뭐 그런 거에 왜 알파벳으로 이제 BC하고 AG를 붙여요? 자, 그러면 BC하고 AD를 붙이는 이유는 저 알아요. BC는 왠지는 아는데, AD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 전 BC, AD 둘 다. 자, 보겠습니다. BC가 Before Christ라는 뜻이에요. 맞아. BC는 비포 크리스트에서 그리스도 이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을 말하고, AD는 라틴어로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노 도민이라고 있는지 선생님이 라틴어로 발음을 못해서 이건 주님의 해라는 뜻이랍니다. 주님의. 즉,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해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원전 기원을 따지는 것의 출발점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그런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게 4년이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게 아마 4년인가 아마 그렇대. 실제로는. 어쨌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정할 때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다. 그걸 1년으로 삼자. 그래서 이렇게 AD, BC, BC는 아까 비포 크리스트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 같아 AD인 걸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요거 얘기하는 김에 좀 더 얘기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단기라는 거 단기 단기 들어봤어? 아니요. 단기는 단군을 기원으로 해서 아,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걸 기원해서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거는 BC 2333년이야 BC 그래서 지금 여기다 더하면 2025를 더하면 우리 단기 몇 년에 살고 있냐면 4358년. 4358년 단기. 올해는 네. 단기. 단군을 기원으로 하면 4358년이 있고 불기라는 게 있어. 불기. 불, 부처님 태어나신 날? 그렇지. 불기는 부처님이 태어난 날이야. 석가모니가 아니 태어나신 게 입적.
돌아가신다. 부모님이 아니라 석가모니가 입적한 날에서 불멸 기원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적한 해를 기준으로 삼는 기전법에서 서기 544년, 544년에다가 더하기 얼마? 2025년을 2020. 더하면 불기 몇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 불멸 기원. 그래가지고 2,500, 2,500, 69년. 2,565년. 2006. 2,569년. 1969년 해가지고 요 불기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어디 쓰냐면 이 사람들은 불교에서는 2599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2025년은 서기 2025년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뭐 이슬람은 또 이슬람력이 있고 뭐 다 달라. 그래서 또 우리나라 옛날에는 이런 걸 쓰지 않고 고종 10년 이런 식으로 썼어. 응? 세종 20년. 아, 그 임금이 된 해를 기준으로 해서 고종 10년이다. 뭐 세종 20년 아,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날짜 계산법을 쓰기도 했었다라는 얘기. 그러면 이제 기범 11년. 그렇지 기범이가 이제 세상의 중심은 나다. 그러면 올해는 너가 다른 문서 같은 거 적을 때 기범 11년에 뭐 이렇게 적으면 이게 뭐야? 뭐 이럴 거 아니야. 어? 근데 이제 그렇긴 하네. 너가 태어난 해가 세상의 기준이다라고 네가 선포하고 기범이가 나중에 잘 나가는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기범 몇 년 이렇게 쓰겠지. 우리 기범 전 몇 년 이렇게 쓰겠지 계산을. 됐어? 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정말, 정말 아주 끈질기게 궁금한 건데 뭐였냐면,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은 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일상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거나 뭐 그런 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공부 많이 해요, 수학을? 그러면 준희 씨 말씀해 주신 수학 하면 되지. 준희 씨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제 또 공부를 잘해야 수능을 잘 보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일자리를 얻기가 쉬워져서 사실 사생활에 쓰는 건 사칙연산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저도 옛날에 수능이나 일자리나 뭐 그런 게 수학이 많이 관련되지 않았었는데. 옛날에는 뭔가 존경받고 싶어서 뭐, 그래도 뭐, 존경받고 싶어서 존경받아도 뭐, 먹을 거가 나오거나, 뭐, 금이 나오거나, 은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뭔가 조금 더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자, 됐어?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음. 자, 여러분들이 수학을 그럼 도대체 왜 공부하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수학이 일상생활에서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물론 계산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이 과거의 수학이 발달하게 된 어떤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나중에 여러분이 또 다른 책을 통해서 배울 텐데, 아, 뭐 하기 위해서? 땅의 넓이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 이집트 나일강에 홍수가 막 나. 홍수가 나면 다 휩쓸어가 버려. 그럼 여기 이게 기범이 땅인지 준이 땅인지가 그전에 경계를 이렇게 세워놨었는데 그걸 다 휩쓸어가 버리면 다시 기범이 땅인지 준이 땅인지 이렇게 갈라야 되잖아. 그런데 기범이 준이가 서로 막 내가 땅 맞다고 싸우고 이럴 수 없잖아. 그래서 그럴 때 발달한 것들이 도형이라는 것과 측량 기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와 관계 있더라? 수학. 수학과 관계 음. 있더라. 또는 여러분이 이집트 하면 유명한 게 뭐? 피라미드.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 같은 걸 뭐 하려면, 건축하려면, 그 건축하는데도 역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가? 돌은 얼마나 필요한가? 기간은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다 뭐?
수학. 수학, 수학적 계산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뭐 세금, 나라에서 세금을 거둘 때 누구에게 세금을 얼마큼 거둘 것인지, 얼마의 세금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다 뭐가 필요해? 수학 수학, 계산이 필요하더라. 어?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일상생활에 문제를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수학이 시작된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여기 피타고라스와 관련되는데, 자, 옛날에는 수학과 철학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있지 않았어. 모두가 다 하나였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이 세상의 근본 물질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생겨났나? 이 세상을 이루는 가장 근본 물질은 무언가? 또 어떤 사람, 탈레스라는 철학자는 세상의 근본 물질은 물이라고 생각했어. 물. 왜 이 사람은 물이라고 생각했냐?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이런 물체, 이건 고체지 고체. 그다음에 네, 속에 있는 물은 커버레든 물은 뭐? 액체,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숨 쉬는 공기는 기체. 기체, 액체잖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고체나 액체나 기체 셋 중에 하나의 모습을 갖고 있잖아. 맞아? 네. 네, 근데 이 물은 액체일 수도 있지만 물을 끓이면 뭐가 돼? 고체, 어? 증발돼요. 증발돼서 기체로 바뀌지 수증기로. 이 얼어가지고 고체가 될 수도 있어. 고체 바뀌지. 이 물은 고체도 되고 액체도 되고 기체도 되니까 야, 이 물이야말로 이 세상을 이루는 근본 물질이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말 돼, 안 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 탈레스는 이 세상의 근본 물질이 물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탈레스가 몰랐던 사실은 뭐냐? 알코올은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그때 안 변, 알코올도 끓이면 뭐가 돼? 증발해 날라가. 알코올도 온도를 낮추면 뭐가 돼? 알아요. 얼어. 그러니까 물만 고체, 액체, 기체가 되는 게 아니다. 아, 아니, 다른 물체도 고체, 액체, 기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세상의 근본 물질은 뭐예요? 그치, 세상의 근본 물질은 뭔지는 사실 아무도 뭐 하는 거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뭐? 불이다. 어떤 철학자는 불이다 그랬어. 불. 왜? 뭐지? 불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뭐해? 움직이니까. 일병거에 바뀌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물질은 변화하는데 불이 변화하니 불이 세상의 근본 물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근본 어떤 물질. 사람은 나중에는 근본 물질이 원자다. 원자, 분자, 원자? 분자다. 쪼개서 이런 분자가 근본 물질이다. 이런 식으로 근본 물질에 대해서 철학자들마다 여러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 피타고라스는 세상의 근본 물질을 뭘로 봤냐면 숫자. 숫자로 봤어. 그래서 수학을 연구하는 것은 피타고라스에게 있어서는 철학이나 마찬가지.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에게 수는 이런 의미야. 잠깐만. 어떤 의미? 이 책에도 이 내용이 조금 나오는데 1이라는 숫자는 하나됨, 만물의 기원, 현재와 지금을 나타내는 수야. 2는 여자야, 여자. 이원성, 대립과 균형을 나타내는 수. 3은 조화, 하늘, 땅, 인간을 상징하는 수. 4는 네 가지 방향, 신성한 수, 10으로 완성하는 수. 5는 결혼, 인간의 몸을 상징하는 수. 6은 완전수, 모든 수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수. 7은 완벽함, 영원함, 신성함. 8은 여성의 수, 무한함을 상징하는 수. 9는 하늘의 수, 완벽한 신성을 상징하는 수. 10은 완전한 수, 우주를 상징하는 수. 이런 식으로 각 숫자마다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 숫자에 대해서 연구했던 학자가 바로 누구? 피타고라스라는 피타고라. 음. 거예요. 이렇게 일상생활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그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에도 들어가 있고. 철학에도 들어가 있고
이 세상의 이 우주의 원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바로 그냥 수학 그 자체를 연구해 보는 거예요. 한 번은 재미야, 재미. 흥미. 수학에서 어떤 특별한 숫자라든가 이런 거의 규칙이나 이런 걸 발견하는 게 재밌는 거야. 뭐 쓸모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찾아보는 거야, 그냥. 도전하는 거야. 아, 재미, 흥미. 그 다음에 네 번째 수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논리적인 사고방식, 수학적 사고방식.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만약에 라면 하나를 끓인다고 생각해. 응. 그냥 라면을 끓일 수는 없어. 라면을 끓이려면 먼저 냄비에다가 물을 붓고 끓여야 돼. 끄고 물이 팔팔 끓은 다음에 면을 뜯어서 집어넣고 뭐 스푼 넣고 뚜껑 닫고 또 기다렸다가 이러한 뭐 절차 방법에 따라서 그 일을 진행을 해야 돼. 사실은 우리가 쉽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절차와 방법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 문제 푸는 게 가만히 보면 수학 문제는 절차와 방법을 뭐해서 지켜서 풀어야 돼. 그 수학 문제를 여러분이 푸는 그 과정에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뭔가를 하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가 세팅되는. 응. 그래서 단지 지금 이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까도 했었는데 54 더하기 17이라는 걸 계산한다고 해요. 그럼 뭐 하겠어? 71. 그치. 근데 70이라는 수가 어떻게 나왔냐? 먼저 4하고 7을 여러분이 더한 거야. 머릿속으로. 그래서 1이 나온 거야. 그리고 10의 자리는 위로 올려준 거야. 응. 5하고 1하고 더해서 6이 되고 거기다 2를 더해서 7에서 71이라는 답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하도 많이 해서 그냥 쌤이 문제를 내자마자 기본가 71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1의 자리 수가 4개와 1의 자리 수가 7개가 있으니 1의 자리는 11개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결국 이거는 10의 자리 수는 5개와 10의 자리 수 1개와 아까 넘어온 10의 자리 하나. 1개 그래서 10의 자리는 7개 아까 1의 자리는 1개 그래서 답은 71 이러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밟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해가? 네. 네. 아닙니다. 그럼 이거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뇌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절차와 방법대로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몸에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라면 끓이기, 뭐 운전하기, 지금 쌤하고 여러분 수업하기,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된 게 그냥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런 수학적 사고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뇌가 훈련 받았기 때문에 논리적인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수학하고 철학이나 뭐 그런 걸 잘하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민족들에 비해 더 똑똑했겠네요. 그래서 그리스가 문화를 꼽힌 거죠. 아, 지금 현재 그리스 문명. 서양 문화의 본류를 찾아서 올라가면 가장 끝에 있는 게 바로 그리스, 로마 철학, 그리스 로마 문화가 가장 이제 꼽혔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양 문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또 하나가 헤브라이즘, 여기서 성경, 유태교 문화. 그 두 가지가 이제 서양 문명을 이해하는 커다란 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수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는. 뭐 오늘날 수학을 왜 공부하느냐? 아까 준이가 잘 얘기했죠.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학교에서 시험 보고 변별력, 누가 더 1점이나 더 많이 받는지, 뭐 하는지. 옛날에는 영어가 중요했어. 옛날에 영어 시험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했어. 그 영어 시험의 차이가 많이 났어. 그래서 요즘에 영어 시험이 중요도가 옛날에 비하면 떨어졌어. 그래서 왜냐 아직은 중요하지만. 영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첫 번째. 옛날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영어는 기본이 돼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요즘에 번역기가 너무 잘 나왔어.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해도 그냥 번역기 돌리면 다 뭐 해줘? 다 어렵. 번역을 해줘.
그러니까 굳이 내가 영어를 막 배워야 될 이유가 옛날에 비하면 좀 줄어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영어 말고 그러면 뭘 갖고 우리가 누가 더 뛰어난지 안 뛰어난지 변별해야 되는데 바로 뭐? 수학이. 수학이 더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변별하는데 핵심이 된 거야. 그거 말고 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 AI, 로봇, 이런 그 코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뭐에 기반하는 거야? 수학에 기반하는 수학. 요즘에 이제 우리가 금융업이 옛날에는 농업 또는 공장에서 일하는 제조업 이런 게 발달했거든. 근데 요즘엔 그것보다 더 발달한 건 금융업이야. 금융, 주식 투자, 뭐 예금, 펀드, 적금 이런 것들이 다 뭐에 의해서 수학. 설계에 의해서 가능한. 또는 우주 개발. 우주 어, 개발을 쏘아보내고 이러는데 이것도 다 뭐가 필요해? 수학이요. 수학적 계산이 필요한 거야. 그 수학적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주 개발을 갈 수 없다는 거야. 이렇게 수학에 대한 요구가 옛날에 비해 지금 훨씬 더 많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공부를 해야 될 이유들도 더 많아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이 됐어? 네, 근데 저 두 가지 할 말이 하나 있어요. 음. 뭐냐면, 우선 첫 번째는 선생님 혹시 저 지금 보여요, 얼굴이? 안 보여. 아, 맞아요. 지금 저도 비디오가 뭔지 모르게 갑자기 꺼졌어요. 쌤 요즘 보는 개그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어. 제가 보이나요? 해갖고 안 보이면 끄끄끄끄 하는 그 이상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흰소복 입고 나와가지고 기범이가 꼭 그래요? 제가 지금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 그런데,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어떡해요, 그쵸? 선생님이 네 얼굴 안 봐도 괜찮아. 준이도 네 얼굴 굳이 안 봐도 괜찮을 거야. 그치, 준이야? 기범이 너는 너의 잘생긴 얼굴을 보여주고 싶겠지만 우리는 안 봐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 질문인데 그리스에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음,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그리스가 막 여기 여러 나라로 이제 분리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 피타고라스는 그 여러 그 나라들 중에 어느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자, 준이가 또 알려주면 되겠네. 여기 많이 써 있었는데. 그, 일단 피타고라스는 사보스 섬이라는 데에서 태어났고, 아, 피타고라스는, 어, 그, 고리아스가 그리스에서 왔고, 음. 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그리스입니다. 여기가 그리스. 땅덩어리가 꽤나 크네.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 그 그리스 옆에가 여기 이탈리아. 그리스 위에는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테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스가 이렇게 보면 섬이 아주 많은 나라예요. 섬이 아주 많은 그런 나라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른바 사모스 섬에서 태어나서 이탈리아 남단의 크로톤이라는 섬에서 생을 마감했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됐어? 네, 이제 전 질문 끝인 것 같아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준이. 어, 솔직히 말하면 피타고라스는 어떻게 수학을 접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수학을 완전 잘하게 됐잖아요. 음, 근데 그 지점까지 오르기에 시작점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음, 피타고라스는 수학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음, 기범이, 아니, 저기, 여기 일단 제가 여기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피타고라스가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수학이 이제 또 철학에도 관련이 있고 또 여러 분야를 이제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뿐더러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마도 피타고라스는 그런 이유들로 인해 여기 수학을 접하게 된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오진 않았는데. 피타고라스는 스승으로 나오지, 피타고라스의 어린 시절이라던가, 피타고라스가 누구에게 뭘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찾아봤더니, 아까 선생님이 그 세상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고 주장했던 탈레스라는 철학자가 있다고 그랬지. 어? 그 사람 그래서 제자였어요. 뭐라고? 그 사람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탈레스의 제자가 아니었겠나라는 그런 썰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피타고라스가 당시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집트 수학이 좀 발달을 했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수학을 받았다라고 여겨집니다. 음,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고대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지방인데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도 역시 피타고라스가 생각한 것과 비슷한 것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 피타고라스가 역시 바빌로니아에서도 배우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피타고라스라는 학자의 어떤 그런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피타고라스가 밝혀낸 어떤 그런 일들이 고대 바빌로니아라든가 아니 고대 이집트라든가 이런 곳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피타고라스가 더 뭐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피타고라스를 위대한 수학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누가 뭘 발명을 했어. 준이가 뭘 발명을 했어. 하지만 준이가 아무리 발명을 했어도 뭘 내지 않으면 저작권. 저작권 특허를 내지 않으면 준이를 인정하지 않아. 준이보다 발명을 늦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먼저 특허를 내버리면 그 사람이 발명한 걸로 돼버립니다. 음, 그런 것처럼 그러면 피타고라스는 그 고대 바빌로니아라던가 이집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피타고라스가 정리하고 책으로 엮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는 학자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걸 아니겠는 건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 없어? 근데 저 어, 여기 준이가 고민해서 저 할 말이 하나 있는데, 네. 여기 피타고라스가 지금까지 알려질 정도로 수학을 잘했다라면 음. 그리스에서도 아주 많이 유명했겠죠? 그렇지.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어가지고 피타고라스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가 있었던 거야. 여기서는 수백 명 정도는 된다고 들었는데. 그 수백 명이면 지금 수많은 제자 아니야?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백 명은 지금의 수백 명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 계속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고 그러니까. 인구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따져보면 그 당시에 뭐 300명이 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제자를 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인구수가 그때는 적어도 몇 명 정도였어요? 뭐 그것까지 쌤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기껏해야 뭐 몇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럼 상당히 많은 거였네. 음, 또 준이. 아직 생각 중이에요. 음, 자, 생각 중이면 나중에 생각나면 하시고 여러분 진행할 거는 지금 여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책을 읽으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 더 논의해 보고 싶다. 이런 문제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책은 커다랗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이 책의 구성이. 일단 첫 번째 수학,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를 여행하는 이 세 명의 혜지, 세민이, 그리고 준희, 그리고 해찬이. 마지막은 TMI? TMT? 아닌가? 자, 지금 기범이가 잘 얘기했는데 기범이가 두 가지를 세 가지로 쪼개서 얘기했는데 즉 아이들이 TNT를 타고 뭐 하는 이야기? 여행. 고대 그리스를 네. 여행하는 이야기. 이게 이제 수학 동화의 동화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렇지. 두 번째로는 바로 여러 수학 문제를 뭐 하는 거? 해결. 여러 수학 문제. 네.
근데 주철이가 근데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 중간에 동 떨어졌어요, 그때. 그것도 동화지. 아이들 TMT 타고 여행하는 얘기, 동화적 재미를 위해서 그걸 넣은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알려주고 있는 거 뭐? 누구의 이야기? 피타고라스 학파가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파 이야기. 피타고라스가 어떤 사람인지, 피타고라스의 학파 이야기,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 요 세 가지를 섞어서 구성해서 이 책을 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TMT 타고 여행하는 이야기 뭐 알면 좋으나 이건 동화이기 때문에 재미야 그냥. 이거 몰라도 상관없어. 이거 빼도 돼. 실용적인 목적을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수학 문제. 이 책에서 제시된 수학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첫 번째. 또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게 필요하고,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책 제일 마지막 208쪽 보겠습니다. 네. 208쪽에 보면 앞에서 나왔던 피타고라스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기 이런 게 있었었구나. 어, 준이부터 기범이 순으로해서 한 문단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준이부터 단위요? 문단, 문단. 피타고라스는 기원전 569년경 사모스 섬에서 태어나 기원전 500년경 이탈리아 남단의 크로톤이라는 섬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크로톤에서 학교를 세워 명성을 떨치던 그는 그곳에서 당대 최고의 부자이자 역사상 가장 힘이 좋았다는 윌로의 후원을 받게 됩니다. 윌로는 올림픽에 나가 12번이나 우승한 운동선수로 유명하며 운동뿐만 아니라 철학과 수학에도 관심이 많아서 피타고라스의 후원자를 자청하였습니다. 윌로는 자신의 건물 한 곳을 내주고 피타고라스가 학교를 설립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학교에는 학문의 뜻을 두고 진리를 추구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당시 그 숫자가 300명을 넘었으며 당시 공개석상에 나올 수 없었던 여자들까지 강의를 듣도록 허락했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운동선수 밀로와 사무스의 현인으로 불리는 피타고라스 밑에서 수업을 받는다는 것이 대단히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여자 제자 가운데 밀로의 딸 테아노가 있었는데 가장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피타고라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테아노는 역사상 기록에 나타난 최초의 여자 수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타고라스의 재능을 시기하고 피타고라스가 정치적으로 힘을 키워가는 것을 불허하는 반대파에 의하여 항상 협박과 위험에 처해 있었고 결국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정리를 피타고라스가 처음으로 정리했다고 하여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끌었고 오랫동안 많은 나라의 수학자들이 그 증명법을 연구 발전시켜 왔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수학에 기여한 공적은 매우 커서 그의 연구는 플라톤, 유클리드를 거쳐 근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잘해서 피타고라스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좀 알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와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것들은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 또는 피타고라스의 법칙으로 알려져 건데, 책으로 말하면 책 50쪽, 51쪽, 52쪽까지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옳다는 것들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 150쪽, 51쪽, 51쪽인데 특히 50쪽에서 51쪽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거를 따라서 해 볼 때 이 책을 잘 읽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슬쩍 보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해가 하나도 안 돼. 그래서 52쪽에 여기 위에 보면 그 가운데 직각삼각형 있는 거 보여? ABC? 네. 그 ABC라고 하는 부분에서 AB, 밑변의 길이 몇 칸? AB가 몇 칸이야? 색깔, 어? 세 색깔, 칸이야, 세 칸. 그 다음에 AC, 높이는? A씨 칸, 높이 어? 네 칸, 네 칸이야. 그 다음에 CB, 빗변은 다섯 칸. 다섯 칸. 그래서
AB의 제곱. 즉, AB의 제곱이라는 거는 세 칸 곱하기 세 칸이라는 거야. 정사각형. 세 칸 곱하기 세 칸에서 지금 저 ABIH 보여? 네. 네. 그 사각형이 지금 몇 칸이야, 그러면? 세 칸. 아홉 번. 아홉 칸짜리. 변은 세 칸이고 아홉 칸. 칸의 제곱이니까 아홉 칸이지. AC, ADEC 보여? 네. 네. 이거는 몇 칸이야? 16칸. 16칸. 4, 4, 16, 16칸. 아까 아홉 칸하고, 그 다음에 위에 16칸하고 합하면 25. 25칸인데, 바로 이 BC, BFG, BGFC, 요거 보면은 몇 칸이야? 25칸. 5칸이야. 그래서 밑변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요 빗변의 제곱과 같다라는 그런 사실을 피타고라스가 밝혀낸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지금 도형을 통해서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아, 근데 있잖아요.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이게 50쪽을 보고 제가 엄청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이거 참고로 절대 자랑하는 거 아니고, 음, 여기 이쪽 부분에, 여기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기 부분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아, 예습으로. 아, 근데 이걸 보니까 그 어떤 단원의 작도 합동이라는 단원의 거라고 매우 비슷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작도하는 거 맞아요. 컴퍼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작도한다 그러고, 합동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도형의 대칭 뭐 이런 거 관련되어서 따져보는 거, 같은 도형 찾고 이런 거 따져보는데, 어떤 여기서 지금 밑변이야, 밑변. 밑변 A, B, 이쪽 부분, 밑변. 밑변. 여기는 높이야, 높이. 네. 여기는 빗변이야, 빗변. 여기가 직각삼각형. 네, 90도죠, 각이. 밑변과 높이와 빗변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고 증명한 게 바로 피타고라스. 밑변의 제곱, 빗변 곱하기 빗변 제곱을 더하기 높이, 높이의 제곱. 제곱. 그러면 결국은 그 빗변, 편의 제곱. 빗변의 제곱. 제곱과 같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이 점들을 A, B, C라고 한다면 음. 이제 A, B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B, C의 제곱은 이제 여기 A, B, C, A, C의 제곱하고 같다는 거. 그 여기가 만약에 밑변을 A라고 치고, 높이를 B라고 치고, 밑변을 C라고 치면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 B의 제곱은 C제곱이다. C의 제곱이다. 라는 거를 네. 볼 수 있고, 이게 피타고라스입니다. 만약에 A하고 여러분이 C를 알아. C가 뭐 10이야. 어? A가 뭐랄까. 8, 6이야. 그러면 B는 얼마겠냐라는 거야. B는 얼마겠냐. 그래서 여기 C가 10이라고 했으면 여기 C,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지. 네, 8. B는 8. A의 제곱이 66, 36이지. 네. 더하기 B의 제곱이. 64. 100에서 그러면 36, 8이죠. B 8. 제곱은 64. B는 그럼 8이 돼요. 곱해서, 둘이 곱해서 64가 되면 88이 수밖에 없으니까 B는 8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 B의 높이를 계산할 수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음. 이해가? 네. 네.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그 위에도 또 여러 가지 증명을 볼 수 있는데, 이 피타고라스의 법칙, 피타고라스 정리로 아주 유명한 철학적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아래, 근데 여기 진짜 여기 마지막으로 말하는 건데,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마. 네. 그래요? 네. 이제 막 피타고라스 이제 학파를 다닐 때마다 몇 주인가 몇 달씩 한 번씩 이제 막 다이몬 피타고라스가 이제 문제를 내잖아요. 음, 전교 학생들한테. 음, 근데 거기에서 계속 주철이가 문제를 맞추는데 세민이가 그거 보고 계속 스틸에 가가지고 세민이만 계속 항을 받고 칭찬 듣고 그래가지고 그 점이 엄청 짜증나고 화났어요. 그렇지. 그럼 어떻게 돼, 결국은? 결국은 어떻게 돼, 그래서?
주철이가. 사과했어요. 어? 결국에 사과하긴 했는데, 어, 그때. 엄청 다쳤을 때 어. 동굴에 불길 속에 휩싸여가지고 콜록콜록거릴 때. 그- 199쪽, 198쪽쯤에 이제 세민이가 사과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와 관련된 게 이쪽을 봐야 되나? 피타고라스와 관련된 게 더 나와 있는 게 책 부분에 있는데 지금 뭐 쪽수로 붙였거든요. 잠깐만. 네. 수학평전법, 그 72쪽. 72쪽? 아, 여기. 아까 쌤이 잠깐 얘기를 했었어. 밑에서 둘레, 여섯, 여덟, 아홉째 줄. 일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은 사물의 출발점이며 2는 첫 착수의 여성을 뜻하고 3은 홀수로 남성을 뜻한다고 했다. 여성을 뜻하는 수 2와 남성을 뜻하는 수 3을 합한 5는 조화의 조화와 믿음을 믿음을 나타냈고 2와 3을 곱한 6은 진실한 우정과 애틋한 사랑을 가리킨다고 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쌤이 1부터 10까지 각각의 수의 의미를 부였다 그랬지. 네. 이렇게 이러한 것들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 94쪽? 94쪽이요? 폈어요. 이 부분도 아까 94쪽에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째 줄. 거기 중에 읽어보자. 주철이가 어둠 속에서 밀로의 얼굴을 살피고는 입을 열었다. 피타고라스는 사모스 섬에서 태어나 이곳으로 왔어. 밀로는 피타고라스가 지내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피타고라스는 학문을 폭넓게 익히려고 이탈리아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집트에서 공부를 하다가 탈레스를 만나 스승으로 모셨다. 피타고라스는 탈레스 밑에서 수학과 철학을 배운 뒤 고향인 사모스 섬에서 몰래 학교를 열었다. 그것은 사모스 왕이 학교를 세우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피타고라스가 학교를 열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를 알게 된 왕은 피타고라스를 잡아들이라고 했다. 그러자 피타고라스는 고향을 떠나 지금 이탈리아의 남쪽에 있는 크로톤으로 도망쳐 왔다. 그리고 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봤을 때, 피타고라스가 아까 그 질문이 있었지. 누구에게 어떻게 배웠나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 좀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110쪽 보겠습니다. 아, 근데 저 여기 이 문단에서 조금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뭐였냐면, 그리스에서는 그래도 수학이 조금 이롭게 보여진 것 같았는데, 이 사모스 왕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수학 학교 짓는 거 왜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을까? 준이, 어, 다른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서? 아? 다른 사람이 왕을 그렇지. 그 수학, 수학 학교가 세워지는 거하고 왕이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수학은 신성하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하면 자기보다 그 피타고라스 인기가 더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그 자기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잠재적인 적이 위협 세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거야. 아, 자, 110쪽 보겠습니다. 110쪽이요? 자, 먼저 여기서 보면 칠판에 선긋기라고 하는 그런 시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110쪽 밑에서 넷째 줄.
기범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의력이야. 난 선만 많이 그으라고 했지, 이렇게 저렇게 그으라고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 왜 여러분의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버리지? 하지만 내가 한 방법이 최고는 아니야. 선을 더 많이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보면 창의력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창의력이 뭐래? 수학을 푸는 데 있어서 사고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창의력을 말하는데 뭘 그 창의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제 자기의 방법이 최고가 아니니까 더 새로운 방법을 떠올리고 그래야 되는 거. 새로운 방법을 떠올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중요한. 지금 읽었잖아, 우리가. 이 책에서는 창의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스스로 규칙을 스스로가 만든 규칙을 깨라는 거. 스스로가 만든 규칙을 깨라는 거야. 즉, 그 사람은 규칙을 주지 않았어.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근데 나 혼자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 범위 내에서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규칙을 세우고 있는 게 뭔지, 진짜 그 규칙이 필요한지, 이런 걸 여러분이 잘 따져볼 때, 제대로 된 창의력을 할 수 있다. 자, 봐. 얘들아. 쌤이 문제 하나 낼 테니까 한번 알아맞혀봐. 어? 네. 좀, 저기 하면 인종과 관련된 문제가 좀 예민하긴 한데, 어쨌든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니까 잘 들어. 어떤 응. 흑인이 검정 모자에, 검정 선글라스에, 검정 양복에, 검정 장갑에, 검정 넥타이를 메고, 검정 바지를 입고, 검정 구두를 신고, 검정 양말을 신고, 아스팔트 도로 한가운데, 어? 뭐야, 달도 안 떠 있고, 별도 안 떠 있는데, 달도 안 떠 있고, 별도 안 떠 있는데, 그 온통 검은색 옷을 입은 그 흑인이 아스팔트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어. 근데 그 앞에 시속 150km로 자동차가 달려오고 있었어. 그런데 그 자동차가 이 흑인 앞에 흑인을 치고 간 게 아니라 이 흑인 앞에 끼익 쓴 거야, 정확하게. 어떻게 했지? 어떻게 해서 달도 없어, 별도 없어, 가로등도 안 켜져 있어, 아스팔트 위에 흑인이 그것도 완전 검정 복장으로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백인이었어도 헷갈렸을 텐데. 자동차가 어떻게 시속 150km 자동차 라이트를 킨 거 아니야? 아? 자동차 라이트를 킨 거 그래서 아니야? 라이트가 없었어. 라이트 안 켰어. 에? 그럼 어떻게 한 거지? 150km로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고 그러지? 다니던 자동차가 그 흑인 앞에 딱 쓴 거야. 달빛도 별빛도 없어. 구두. 온통 검은색이고 달도 없고 별도 없는 그 검은색 아스팔트. 어, 게다가 시속 150km의 자동차가 어, 달리고. 어, 근데 거기서 정확하게 멈추고. 여러분, 까만 신발을 신지 않았나? 까만 신발 신고 있었다니까? 자, 어, 선생님이 갑자기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아까 창의력이 뭐라고 그랬어? 자신만의 규칙. 창의력이 자신만의 규칙에 뭐 하지 말아라? 갇히지 말아라. 말라. 선생님이 한 말 잘 생각해봐. 달도 없고, 별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자동차 라이트는 안 켜져 있고, 그리고 아스팔트 위에 흑인이 검정 옷을 입고 서 있는데 자동차가 시속 150km 달리다가 그 앞에 정확하게 섰어. 어떻게 가능할까? 구름이 지나가서 별빛이 살짝 비친 거 아니에요? 별이 없다니까? 아예 없어요? 음. 알겠어요. 그렇게 깜깜하면 밤에 위험할 테니까 경찰 아저씨가 거기에서 딱 멈추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멈춰간 거고 경찰 없고 선생님이 깜깜하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달도 없고 별도 없다고 했지? 혹시 그때가 낮이어서? 낮이었어, 대낮. 안 돼! 내가 이런 뻔한 문제 틀리다니. 대낮이었기 때문에 달도 없고 별도 없고 가로등도 안 켜져 있었고 자동차 라이트도 안 켜져 있었던 거지. 그렇네. 음, 뭐야, 밤이라는 얘기를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아닌데 여러분들 달도 없고 별도 없고 가로등도 안 켜있다 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구나? 아이고야. 밤이구나라고 규칙을 정해놓고 생각하니까 그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안, 거야.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른바 스스로 만든 규칙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동안의 어떤 규칙의 범위 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혹시 다른 문제 또 없어요? 자,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래서 이 네.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수학 문제가 많이 나와. 자, 여기 나와 있는 수학 문제를 어떻게 좀 풀어봤어? 네, 풀어보지는 않고 그냥 보기만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수학 문제를 여러분들 힘으로 직접 풀어볼 때, 그럴 때 더 의미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5학년? 5학년이지. 네. 네, 왜요? 선생님이 나이가, 어? 네. 여러분, 5명의 나이와 같아. 그러면 선생님의 나이 뭐요? 몇 살일까? 60살? 어? 60살? 60살? 55세, 55세. 어. 왜 준이는 60살이라고 생각했고, 왜 기범이는 55세라고 생각했어? 저는 그 5학년이 12살이고 5학년 12, 12살이야? 11살 아닌가? 11살이야? 네, 이게 11살. 나이인데. 요즘에 우리 한국은 이제 무슨 나이, 한국도 무슨 나이 쓰기 시작했어? 만나이. 만 나이 쓰는 여러분 몇 년생이야? 2014년. 2014년? 11살. 14년에서 여러분이 생일이 지났으면 11살이고, 생일이 안 지났으면 10살이겠네. 저 생이 지났어요. 기범이는 11살이고, 준이는 저도 11살. 생일 지났어? 11살. 그래서 여러분도 11살인데, 선생님의 나이가 아주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어, 책 보면, 이런 식으로 그 처음에 보면 수학 계산하는 거, 110살이죠, 혹시? 어? 110살이죠. 110살? 이게, 네. 쌤을 갑자기 지금 꼬부랑 할배로 만들고 있네. 그래, 쌤이 110살인데 이렇게 젊다. 아주 좋은 얘기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학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고 해결하는 것. 그것들이 이런 수학 동화나 수학책을 잘 보는 어떤 그러한 방법,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또 사고력도 더 키워진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너와 나를 지키는 힘, 동의라는 책이야. 너와 나를 지키는 힘, 동의라는 책인데, 그 책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이거 조금 비슷하지 않았나? 네. 그거 다치게 하는 말 뭐였더라? 그거 음, 말에 대한 책.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책 가지고서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